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내공학과 박사과정 이황열입니다. 제가 준비한 파트는 11단원의 후반부 성호르몬을 이용한 치료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인 성호르몬인 여포자극호르몬, 황체호르몬, 육모성 성호르몬 등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말에서 얻어지는 PMSG 호르몬과 그 밖에 이니빈, 액티빈 호르몬에 대해 알아본 뒤 이러한 호르몬들이 인간이나 동물의 치료에 어떻게 응용되는지와 그리고 최근 승인된 유전자 재조합 호르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호르몬은 생식세포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호르몬들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성호르몬은 뇌하수체나 생식 관련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생식 기능과 2차 성징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 육모성 성자극 호르몬은 이 강의에서 다루게 될 대표적인 세 가지 성호르몬으로 여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은 여성의 생식 주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육모성 성호르몬도 황체 호르몬과 함께 임신 테스트에 이용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호르몬은 모두 동일한 알파 서브유닛을 공유하고 있으며 베타 서브유닛이 다른 헤테로다이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브유닛에 따라 각 성호르몬이 생물학적 특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 여포자극 호르몬의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아스파라긴과 연결된 글리코실레이션 사이트가 4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붙는 올리고당들은 여포자극 호르몬의 생합성, 분비, 활성도 등에 영향을 줍니다. 알파 서브유닛에 붙는 올리고당은 다이머 구조의 결합과 안정성 유지와 함께 호르몬 분비와 신호 전달에 관여합니다. 한편 베타 서브유닛에 붙는 올리고당은 다이머 구조의 결합과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순환하는 호르몬을 없애주는 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체 호르몬과 육모성 성호르몬의 경우 황체 호르몬의 베타 서브유닛 유전자가 육모성 성호르몬과 매우 유사한 서열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두 호르몬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막 단백질에 결합하여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작년 출판된 논문에 따르면 두 호르몬이 같은 막 단백질에 결합함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두 호르몬이 공유하는 공통되고 유사한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은 모두 여성의 난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지만 이들은 사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모두 작용을 합니다. 남성에서 여포자극 호르몬의 주 타겟은 정세관의 벽에 위치하는 세르톨리 세포이며 정자의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황체 호르몬은 정소의 레히디히 세포를 타겟하며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여성에서는 여포자극 호르몬이 난소의 여포의 중간층에 위치하는 과린막 세포를 타겟으로 하며 과린막 세포의 분열과 이로 인한 여포의 형성 및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황체 호르몬은 여포 가장자리의 난포막 세포를 타겟하며 여포의 성숙과 배란을 촉진합니다. 다음은 여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남성과 여성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요약하여 나타낸 도표입니다. 다음으로 성호르몬 중에 유일한 그룹을 형성하는 PMS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르몬은 임신한 암컷 말에서만 합성이 되며 다른 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의 생물학적 기능을 모두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MSG는 임신한 암컷 말에서만 생성되는 컵 모양의 혹에서부터 합성되어 분비되는데 이곳에서 합성되어 혈액으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임신 40일에서 130일까지 혈액에서 관찰됩니다. 이 호르몬은 주로 가축의 인공수정에 앞서 다중 배란을 유도하는 데 이용됩니다. 다음으로 생식샘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인 이니빈과 액티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니빈은 알파와 베타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진 헤테로다이머로 구성되며 액티빈은 베타 서브유닛 2개로 이루어진 다이머로 구성됩니다. 베타 서브유닛의 형태에 따라 베타 A와 베타 B 서브유닛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로 인한 이니빈과 액티빈의 종류는 왼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니빈과 액티빈은 처음에 뇌하수체의 여포 자극 호르몬의 형성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생식샘 호르몬으로 발견이 되었으나 최근 연구에서 이니빈이 결핍된 G 모델에서 이니빈이 튜머 서프레서로서의 역할이 알려지는 등 생식샘이나 뇌하수체 외의 다른 조직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성 호르몬들은 생식 기능을 조절하거나 불임 등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며 동물에서 다중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잠재성에 따라 성 호르몬을 이용한 약물 시장은 90년대 말에 한 해 판매량 250만 불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인간 성 호르몬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뇌 하수체로부터 이를 합성할 수 있지만 치료를 위한 제약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러한 공급원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편 폐경기 여성의 소변은 여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의 기능 활성을 보이며 소변 2.5리터로부터 치료에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여포 자극 호르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소변으로부터 이러한 호르몬을 추출하고 정지하는 과정은 슬라이드의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메노트로피는 인간 소변으로부터 얻어진 여포 자극 호르몬이 풍부한 추출물을 나타내며 이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여포의 성숙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육모성 성 호르몬을 투여함으로써 배란과 황체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호르몬을 통하여 불임인 개체에서 생식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능은 남성의 부분 불임에도 응용이 가능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소변으로부터 얻어지는 성 호르몬 외에도 최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발달로 DNA로부터 성 호르몬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햄스터 난소 세포로부터 제조합된 여포 자극 호르몬은 인간 여성에서 여포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부작용이나 면역 반응 등을 일으키지 않아 유럽에서 생물 약제학적으로 처음으로 승인된 약물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승인된 제조합 성 호르몬은 오른쪽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호르몬은 소와 말 등 가축의 불임을 치료하거나 다중 배란을 유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중 배란의 이론과 과정은 인간의 시험관 수정과 유사한데 우선 외부 여포 자극 호르몬을 동물에 투여하여 다수의 여포가 생성 및 발달되게 한 뒤에 황체 호르몬을 투여하여 이들이 배란되도록 유도합니다. 그 뒤 동물을 교배하게 되면 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개에서 10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동물로부터 채취하여 시험관에 배양한 뒤 수정란을 하나씩 다른 암컷종에 재착상시켜 자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혈통이 좋은 종마나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등으로부터 생식 능력 이상으로 자손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승인된 3가지 약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전자 재조합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초세포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알파 베타 서브유닛을 코딩하는 플라스미드를 넣어 합성한 약물로 갑상선 암세포에서 요오드와 함께 방사능 반응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갑상선 암을 진단하기 위한 약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부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대장균으로부터 합성 및 정제되어 멸균된 용액의 형태로 판매가 되며 칼슘과 인산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폐인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재조합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이온과 비유기 인산을 낮춤으로써 악성 종양과 관계된 최고칼슘 혈증에서 지나치게 뼈가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약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호르몬 치료에 대한 전체 강의를 정리하면 현재까지 호르몬을 치료에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체내에 부족한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호르몬으로 불임 남성 및 여성을 치료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유전자 재조합 호르몬의 경우 적은 부작용에 안정적으로 다량의 호르몬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도 이를 이용한 약물이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